한국경제TV는 우리 증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특별 기획 시리즈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평균 수익률이 2%에 불과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퇴직연금 규모가 400조 원을 넘겼다는데 수익률은 2%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예금 같은 상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은 약 432조 원을 기록해서 직전 해보다 5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83%, 그러니까 약 357조 원가량이 원리금 보장형에 갇혀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최근에 상장지수 펀드, 즉 ETF 같은 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TDF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면서 실적 배당형 상품에도 이제 좀 투자가 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고작 17.4%만 여기에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현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직접 이 증권사 현장 영업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이 퇴직연금에서 예금조차 가입하지 않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전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2.86%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6.5%대인 국민연금 수익률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네, 퇴직연금 특성상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물론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자금이 충족되려면 수익률 좀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사례와 좀 반대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좀 오르긴 했지만 지난 네. 10년 동안 우리 증시가 이렇게 힘을 못 썼던 그렇죠.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실적 배당형의 투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확정 기여형, 즉 DC와 개인형 IRP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평균 수익률도 그만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5%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가장 높은 형태는 확정 급여형, 즉 DB 형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이 금융회사에 맡긴 적립금이었지만 운영 주체가 회사냐 아니면 개인냐에 따라 좀 나뉩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DB형이 49.7%, 거의 50% 가까운데 DB형 가운데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93%가 넘습니다. 이 DB형은 약속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이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면 이 금액을 메꿔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DC와 IRP 계좌도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30% 내로 한도로 무조건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이 401K라고 들 수 있는데요. 자산 규모만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실적 배당형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TDF, 타겟 데이트 펀드 비중 자체가 40%가 넘어가고 있는데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 옵션, 즉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가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게 합니다. 2006년 이후 이제 TDF 비중 의무화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미국 401K의 연평균 수익률은 9%가 넘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수익률을 높이겠다면서 2022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는데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한 거는 맞지만 의무화가 아니고요. 또 디폴트 옵션 가운데서도 초저위험, 즉 예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업계에서는 이 디폴트 옵션 상품 가운데서 원리금 보장형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DC형과 IRP에서 안전자산 30% 룰, 즉 주식 투자 한도를 70%까지 규제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이 투자 한도 70%를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납니다. 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이를 논의해서 이런
퇴직연금을 좀 살리기 위한 논의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올 초까지 사적연금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논의를 지속했지만 이 별다른 진전 없이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도 좀 쟁점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당을 중심으로 이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확대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별 가입자의 투자 책임을 덜기 위해서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퇴직연금 기금을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뭐 그럴듯한 의견이긴 하지만 네. 이 거대한 사적연금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인가 또 문제가 있고요. 또 미계약형과 기금형이 공존하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가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례도 네. 존재를 합니다.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기금형과 우리나라의 DC형과 유사한 규약형이 운영이 되는데 DC형 가입자는 늘어나는 반면 기금형 도입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냐면요. 1966년에 이제 기금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사이 거품 경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품 경제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네. 이 거품 경제가 지속이 되면서 자산 운용을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가입자의 신뢰가 완전히 좀 무너졌던 사례가 존재하고요. 영국에서도 이제 기금형과 계약형이 공존을 하는데 기금형 비중이 좀 높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소규모, 그러니까 12인 이상 사업장의 소규모 기금이 예. 수천 개가 됩니다. 이걸 또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존재하고 이 각 나라마다 사례는 좀 다르지만 무조건 하나가 옳지는 않다. 이런 사례를 좀 전할 네.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확실한 건 우리 퇴직연금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무조건 이 원리금 보장형에서 자금을 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디폴트 옵션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